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전통적으로 10월 부동산 시장은 성수기로 꼽히는데요. 올해에는 전년 대비해서 공급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전국 42개 단지에서 총 33,502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이 가운데서 일반 분양은 29,462가구입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했을 때 공급량은 5% 감소했고요. 일반 분양은 7%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 이제 길고 긴 추석 연휴도 지나고요. 본격적인 10월 부동산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가을 그리고 풍성한 부동산 투자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명절도 이제 지났습니다. 명절날 같은 경우는 명절 기간이 좀 상당히 짧았는데 뭐 어디를 안 가다 보니까 그래도 한 집에서는 좀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도 지금 현재 그 대책이 좀 많이 나오고 나서 한 10월 중순이나 10월 말쯤에 나오는 통계청 자료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부동산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의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그리고 상담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뭐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폐지라든가 아니면 뭐 기존에 줬던 혜택을 좀 많이 줄였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방송 내용을 좀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Q&A 시간을 좀 가져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임대 사업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약 51만 명으로 포항시 인구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실상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기존 혜택을 보고 등록했던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7일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조항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따라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국세청에서 배포한 주택세금 백문백답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에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이 담겼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백문백답 중에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질문을 뽑아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보완도 나오고요. 또 이제 세법 관련해서도 이제 그 조세 제한 특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아직까지는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백문백답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가 좀 해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세 제한 특례법이 또 이제 어떻게 좀 개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 입법적인 약간의 어떤 미비들이 좀 보완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8년 장기 임대를 누시고 했었던 분들이 이제 자동 말소가 되다 보니까 이 자동 말소 기간 이제 8년 정도를 임대를 하게 되면 50% 감면, 10년 이상 하게 되면 100% 감면 요런 내용들이 안에 좀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보완이 되는가 그런 것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이제 개편이 됐죠. 보시다시피 이 단독주기라든가 공동, 이 오피스텔이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단기, 장기로 해서 났었는데 이제 단기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 아파트가 이제 제외가 됐고요. 그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 단기에서 장기로 또 4년 단기를 해서 또 4년 단기해서 자동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켰습니다. 또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특히 좀 제외를 했고요. 또 단지 뭐냐면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은 장기 임대 사업자가 남아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에 임대 사업자를 냈느냐, 7월 11일 날 이후에 이제 임대 사업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이 좀 틀려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 말소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됐죠. 이 최소 의무 기간을 신규 임대 등록 시 최소 의무 기간을 10년도로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안에 이제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또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조금 뭐랄까요, 그 임대 사업자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큰 부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임대 사업자 임대 보증에 보증 가입을 의무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건설 임대라든가 100세대 이상을 매입 임대 주택 했을 경우에 보증 가입을 좀 의무화시켰는데 현행 같은 경우는 모든 등록 임대주택 또 신규 등록 및 기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가입 의무를 좀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인세, 임대 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 종부세가 있는데 이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 세제 지원을 유지를 합니다. 단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지원을 유지를 한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경비를 우대해 준다든가 등록 임대주택 중에 소형주택은 이렇게 해서 감면 조항을 줬죠. 그래서 30%에서 75% 정도의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줬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임대 등록에서부터 자진 자동 등록 말소 소일까지는 세제 혜택, 이런 어떤 세제 혜택은 추징하지 않고 기존의 것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자진 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 이 추징이 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의무임대 기간 경과 전 자진 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 세법상 그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임대주택 4년으로 말소를 하고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든가 장기 임대 등록일과 또 사업자 등록일이 달라서 어떤 그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액 추징은 감면하지 않겠다, 추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자동 말소되어서 임대 기간이 이제 불충족한 경우가 있겠죠. 그 임대 등록 말소되어서 세법상 임대 기간을 못 채운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양도소득 세율 중과 배제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세법상 단기 임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단 뭐냐면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을 2분의 1 이상 임대를 하고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존에 이제 임대 사업을 내서 임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자진 말소를 하고 그 자진 말소에 대한 조건이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을 채우고 또 그 물건 자체를 1년 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 요 내용이 있는 거고, 그러면 거주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보게 되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겠다. 여기 내용이 내어져 있고요. 단지 뭐냐면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추징하지 않는데 이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말소 후 5년 이내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좀 헷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폐지되는 임대주택 세제 혜택 여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장기 아파트 장기 임대 등록 기간 동안은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임대료를 5% 상한 등 이런 어떤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 기존에 있던 세제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좀 변경할 경우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 신규 등록 자체가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변경은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2020년 7월 10일에 임대 등록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좀 들어가는데 7월 11일 이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이 건설임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건설임대주택을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Q&A 속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4년 단기 임대주택만 폐지되고 장기 임대주택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설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이 이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어서 건설임대주택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임대 등록 자동 말소 시, 즉 그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장특공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고민 상담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요. 한 번 더 읽어보면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됐어요. 그다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장특공에 대한 어떤 그 공제가 가능하냐 이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 경우에는 자동 말소시 같은 경우는 이 조세특례제도법 97조의 3회 과세특례 조건, 이 특례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장특공에 대한 50%의 적용,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50%의 어떤 적용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됐어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장특공의 특별공제가 받느냐 요 내용이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그 전에는 빠졌었어요. 이 빠졌던 부분이 이제 그 Q&A로 해서 이게 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하고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이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회 과세특례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그 과세특례 요건이라는 게 그거죠. 뭐 85평방미터 이하, 그다음에 5%의 과세율 적용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50%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이제 등록 시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 매입 임대주택 신청한 아파트 7월 11일 날 이후에 장기 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임대사업자를 뭐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 말소되는 경우, 이걸 한번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 의무 기간 만료로 여기는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이제 만료됐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다시 장기 임대 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느냐? 요거 내용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아파트가 아닌 거죠.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에요. 그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요거를 다시 장기 임대 등록하면 합산 배제 적용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요 내용이거든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아닌 이 오피스텔인 경우잖아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 배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아파트 위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합산 배제 요거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위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 배제 적용을 받느냐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장기 매입 요거는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에 대해 합산 배제를 받느냐 요 내용인데 장기 매입 임대주택 등록하면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 다만 뭐냐면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년 9월 14일 날 이후 새로 취득한 조성재산 지역 내 소재한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요거는 제외가 되고 그 18년 9월 14일 날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성재산 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에요. 그래서 18년도 9월 14일 날 이전에 조성재산 지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냐 아니면 18년도 9월 14일 날 이후에 조성재산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이냐에 따라서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요거 외에도 아파트 위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 배제는 원칙상 배제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이 아파트 이외에 주택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 배제는 어떻게 되느냐 요 내용이 있죠. 요 이제 법인이 이제 아파트 이외 주택입니다. 이게 법인 또는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 이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합산 배제가 됩니다. 이 법인이 이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어떤 그 주택으로 해서 보유할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단지 뭐냐면 20년도 6월 18일 날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이 조성재산 지역에 있는 이렇게 좀 조건이 두 가지가 또 붙는 거죠.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합산 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추징입니다. 이 아파트 위에 장기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임대 기간 충족 전에 잦은 말소하는 경우, 이 잦은 말소하는 경우에요. 기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 추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위의 경우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 말소되는 유형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 충족 전 등록 잦은 말소 시 그 기경감받은 종부세는 추징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파트 위에 장기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임대기간 충족 전 잦은 말소하는 경우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기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에 대해서 추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이에요. 위의 경우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 말소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 충족 전 등록이 잦은 말소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해서 추징을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말소입니다.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단기 임대주택은 기존 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이 종부세에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후 등록 신청을 말소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면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 또 단기 임대주택은 기존 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후 등록 신청 말소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는 유형이고 또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전 등록 신청 말소되는 경우 기경감받은 종부세에 대한 추징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잦은 말소를 한 경우에 뭐 1년 내에 이제 매매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잦은 말소 후에 기존 주택
내가 살고 있는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이런 부분만 좀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진행 시 종부세에 대한 추징인데요. 요것도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되어 임대차업자 등록이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런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에 대한 추징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경우는 기경감받은 종합부동산은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이 당연한 내용이 기존에는 나와 있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외에도 그 국세청에서 발행한 이 백무배딱 안에는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 이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과 답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더 여유 있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올해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세법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시리즈로 해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간에 그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물건들을 잘 유지해 가시면서 매도 타이밍과 이 매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바뀐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도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포함된 내용도 있고요. 폐지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부분들 잘 인지하셔서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고요. 또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충분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국세청에서 발표한 Q&A 자료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도 잘 모르겠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전문가 직접 만나서 내 이야기 충분하게 털어놓으시고요. 나에게 딱 맞는 맞춤 해결책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시그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문백답 중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 핵심 내용들만 짚어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슈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게요. 먼저 끝번호 401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상계동 주공 3단지 21년 전에 매입을 했고요. 거주를 했다가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또 상계동의 임광 아파트를 1년 전에 매수를 해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매도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웬만하면은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자, 상계동에 현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현재 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또 하나는 그 상계동 인광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상계동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이치적으로 썩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매수 시기 자체가 그 인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에 이제 실거주 하시려고 이제 구입하신 거고, 이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21년 전에 구입하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시기를 또 언제든지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도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뭐 워낙 고민 상담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뭐 창동역과 노원역, 이 창동역과 노원역 쪽 주변 지역, 이 라인 쪽, 또 하나는 왜 중랑천을 들어가는 요 동부가산도로 요 라인, 또 하나는 뭐랄까요, 이쪽으로 들어간 상계역 쪽 라인으로 단고개역 쪽으로 빠지는 요 라인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뭐랄까요,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뒤따랐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창동역 쪽 주변 지역, 또 이제 노원역 쪽 보시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에 뭐 차량 기지라든가 뭐 자동차 학원 쪽 주변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 제시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강남 쪽 주변 지역, 강남 사고 쪽 주변 지역의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이 상당히 좀 휩쓸다 보니까 또 오히려 뭐 노원 쪽 주변 지역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또 오히려 또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호재가 먼저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좀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보다는 이 노원 창동 차량 기지라든가 주변 지역의 청사진이 확실하게 좀 그림이 좀 그려져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갭 투자 형태의 물건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을 주도를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 노원 쪽 주변 지역은 전세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세가가 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1, 2년 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는 힘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뭐 중장기적까지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1, 2년 안에는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오히려 좀 낫다. 왜냐하면 이쪽 안쪽에 있는 전세라든가 전월세 거주자들 같은 경우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수요층 자체가 현재 지금 3기 신도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서울 지역 안쪽에 들어가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오히려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가시유층들이 빠진다 그러면 전세가가 우상향하지 않고 우하향한다든가 안정적인 어떤 우하향에 대한 어떤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또 쉽게 받아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한 내년 좀 지켜보시고 1년 안에 하나 정도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하나 정도는 실거주를 해서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하게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잡아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웬만하면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일단은 보유입니다. 하지만 1, 2년 정도예요. 가격을 그렇게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호재들이 좀 적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나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57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중계동 청구아파트 3차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민을 가야 해서요. 전세를 놓고 구입해서 8년 정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아니면 토지 쪽에 투자를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보고 있는 곳은 포천 쪽입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제 내년에 이민을 가신대요. 이민을 가기 전에 좀 든든하게 투자를 해놓고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중계동의 청구 아파트 3차냐 아니면 포천 쪽의 토지냐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까요? 네. 일단 뭐 하계 중계 쪽이라든가 이 중계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중장기적으로 약 한 10년 정도를 보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민을 간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약간 달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포천 쪽의 토지라든가 이것은 이쪽에 연고가 아마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포천 쪽의 토지도 비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2외곽이라고 하죠. 제2 이제 뭐 그 도로가 이제 하나 좀 생기는데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김포라든가 인천과도 직결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오히려 포천이라든가 양주 쪽에 어떤 물류의 어떤 단지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경기 북부 쪽의 어떤 그 산업의 어떤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 쪽의 목 좋은 지역의 어떤 토지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포천 쪽에 어떤 연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서울 수도권에 그 서울 안쪽에 있는 토지 이거는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외곽순환도로가 돌고 있는 쪽 주변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묵혀두고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상승의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묻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10년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느 순간에 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토지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는 포천도 봐야 되겠지만 포천도 물론 뭐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뭐 과천이라든가 안 그러면 용인이라든가 아직까지도 용인 쪽 주변 지역에는 기대감이 많이 좀 차 있는 토지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굳이 뭐 SK가 들어오는 쪽 주변 지역의 토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거기서 또 연관되어져 있는 도로와 이 교통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의 토지, 이 가격들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보지 마시고 토지 같은 경우는 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북쪽을 좀 봤다면 남쪽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토지도 봐서 서로 이제 가격 비교를 해서 좀 차이시는 게 좀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그 포천 쪽에 있는 도로가 뚫리는 지역들, 또 도로가 예정되어져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좀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민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뭐 자주 들여다보고 또 빠르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관리하기 편한 투자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파트보다는 토지 쪽을 조금 더 추천해 주시면서 지역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호재 쪽으로 눈을 좀 더 넓혀보자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부지런히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만나볼 텐데요. 의정부 드림밸리 아파트 실거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36평, 3억 6천만 원 정도인데요.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실거주로 하신다 그러면 3억대 정도면 의정부 쪽에서는 아직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정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의정부역 쪽 중심입니다. 의정부역 쪽 중심의 어떤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게 대단지로 해서 기준이 되는 아파트 자체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 자체가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아파트는 좀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또 과거 같은 경우는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되는 지역들의 어떤 군부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에 이제 반납을 한다든가 이 토지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의정부로서는 하나의 좀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의정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죠. 현재 경전철하고 의정부역 1호선이 들어가지만은 2027년에서 8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GTX라는 어마어마한 교통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비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실거주잖아요. 실거주다 보면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이 의정부역 쪽은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라고 아이를 키우고 하게 되면은 또 하나는 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두 개를 다 엮어서 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림밸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드림밸리 아파트가 이쪽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좀 넓게 좀 보자면 좁게 좀 보자고 한다면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이게 경기도청 경기도청 북부 청사역에서 경전철이 이렇게 하나가 좀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좀 커 보이죠.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주변 지역 자체가 이게 새마을 초등학교라든가 주변 지역의 학군 자체가 이쪽에 보면 중학교도 있고 이쪽 주변 자체가 학군으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앞쪽에 이제 경기도청 북부 청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요 앞쪽에서도 좀 먹자 상권이 이렇게 상권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라든가 상권 자체가 바로 옆에 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청부 청사역을 통해서 의정부역까지는 불과 한 3-4정거장밖에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역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전세가가 상당히 좀 튼튼합니다. 보기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실거주로 해서 혹시나 나중에 전세를 놓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다든가 하게 되면 전세 놓기도 상당히 좀 원활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비전을 좀 보게 되면 이쪽에 의정부역 쪽, 이 바로 밑에 이제 의정부역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개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2구역과 3구역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좀 프리미엄도 상당히 좀 잘 붙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도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 가격 상승을 역할을 할 겁니다만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냐면 이런 드림밸리 아파트라든가 주변 지역에 있는 풍림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 주변 지역도 가격 상승에 대한 역할을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또 이제 의정부 쪽에 하나의 좀 특징을 보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 즉 LH공사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건축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하나, 두 개씩 주변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한다면은 주변 지역 환경 여건이 상당히 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실거주로 해서 주변 지역 상권이 잘 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즉 학군이 잘 붙어 있는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전세가가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면 실거주로 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가격대 자체가 그 정도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 또 거주 편의성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진단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상 1층과 6층으로 구성이 될 거고 현재 지금 5층에 있는 물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은 이제 올해 1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될 아주 새 건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 지역에 대비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의 투룸 구조의 그 다세대 물건 같은 경우는 약 한 3억 5천 선인데 보시다시피 매매가 자체가 3억 2,800만 원으로 상당히 좀 알뜰하게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도보 약 4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고요. 방 2개 구조입니다. 또 아주 새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신축 건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워낙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라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영등포의 입지는 입지를 보시게 되면 그 2호선과 5호선에 지나가는 영등포 구청역과 이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바로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재개발과 도심 재생이 같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변 지역의 어떤 재개발 또 도심 재생으로 인한 어떤 지가 상승을 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자체는 주변 지역이 이 중공업 지역과 여의도 업무 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영등포 하게 되면은 뭐 중공업 지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 물건이 이게 중공업 지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재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가 상승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여의도 업무단지하고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층들이 주변 지역에 좀 많이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자체가 뭐 유명한 뭐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든가 뭐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또 타임스퀘어가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은 좀 잘 되어져 있는 편입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도매 청과시장으로 좀 그 주변 지역이 좀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선 사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높은 어떤 가격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영등포와 여의도는 항상 이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항상 들어가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현재 지금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고요. 그만큼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착실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뉴타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뉴타운이 이제 그 활성화되고 지금 현재 좀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파트들이 주변 지역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환경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좀 뛰어나게 되겠죠. 그만큼 지가 상승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상업 시설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유입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영업직, 그 상업지역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인구 유입도 그만큼 크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의 또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 영등포 역세권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그 뉴타운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현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 사업도 현재 좀 착실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뭐 신안선선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그 철도에 대한 이
지하철에 대한 어떤 교통 호재도 또한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안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영등포하고 연결되는 이 도로 자체가 항상 극심하게 정체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제무포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된다든가 이 서부간선도로가 지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활달하게 움직이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그 개발 호재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 주변 지역의 그 상업 지역의 변모로 인한 임대가 상승,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실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이제 건축주가 지어진 물건입니다. 이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천연 대리석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이 최신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풀옵션이라든가 이런 내용물을 집어넣을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차장 자체를 상당히 좀 넓게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뭐 세대당 한 대꼴로 주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좀 만들 예정이고요. 당연히 뭐 안에는 뭐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이게 투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방 자체를 좀 적게 만들거든요. 이런 곳을 좀 크게 만들어서 그 안쪽, 주방 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을 뺀다든가 이런 어떤 설계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주방 자체를 좀 넓게 좀 만들어놔서 좀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만들 예정이고요. 그만큼 다양하게 설치를 해서 또 임차인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임차인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다양하게 공실에 대한 회전율을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안에다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천정형 에어컨은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현재 지금 3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약 한 2억 8천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 자금 약 한 4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월세를 예상한다면 월세 같은 경우는 약 한 3,090만 원 정도 월세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좀 활용하신다면 실투 자금 약 한 1억 6천 정도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이게 투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넓은 구조로 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 매입해서 실거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호재와 함께 또 수요층까지 모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은요. 전화 주셔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역시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제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좀 보기 좋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듣거든요. 이 본물건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30m 대로변, 뒤쪽에 한 2m 정도의 도로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뷰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좀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요. 건물의 실사용 면적을 보시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7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투룸 구조의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9호선 등촌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거리가 좀 많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의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3억 850만 원입니다. 자, 양천구 목동입니다. 역시나 신축으로 전해드리면서 역시나 역세권입니다. 또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또 요새 새로운 투자처로 눈 돌리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물건을 봤었을 때는 항상 입지를 봤었을 때는 배후 세대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입지, 그다음에 배후 세대 이렇게 보는데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이 상하권역과 마곡권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목동권역이 중요한 이유는 목동권역 쪽 주변 지역에
뭐 교육 상권이라든가 뭐 기타 뭐 상권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보증인, 그 임차인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두텁다는 게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등촌역이 현재 좀 9호선 라인이고 이 등촌역이 일반 노선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이 광부횡단선이 또 하나 생깁니다. 광부횡단선이 생겨서 환승역을 하고 있는 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마곡지구에 약간 45,000, 이 상암지구에 약간 44,000, 목동이 약간 86,000의 어떤 그 수요층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쪽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 이 월드컵 대교하고 또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교통에 대한 호재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거 강북횡단선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강북횡단선이 목동과 청량리를 지금 지나게 됩니다. 약 한 25.7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이 9호선 라인과 맞먹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 학교, 그 대학가와 어떤 뭐랄까요, 직장인들이 많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목동 라인으로 해서 이 명지대라든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상명대, 국민대 이 대학가 주변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또 이 청량리라든가 이 홍릉 쪽 주변 지역에 어떤 그 직장인 수요층도 함께 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9호선 라인처럼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이 쓰는 그런 역할을 좀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등촌역 같은 경우는 9호선이 나오기 때문에 급행이 드는 라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5년도에 개통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월드컵 대교인데요.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월드컵 대교가 하게 되면 세 개의 어떤 그 도로가 이 직결로 연결이 됩니다. 이 내부 순환도로라든가 서부 간선도로, 이 공항로하고도 직결이 되고 또 하나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물리의 역할을 좀 툭툭이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주변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의 역할도 당연하게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로변에 있어서 뷰가 좋다는 이 건물의 내부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요. 가격적인 전략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앞쪽에 30m 대로변이 위치해 있고요. 뒤쪽에 이제 6m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들이 뭐 주차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옆에 이게 주차 빌딩이 하나 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넉넉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용도는 이제 근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7층, 1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옵션을 보시게 되면 화이트 톤으로 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넓은 구조를 좀 보이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방이라든가 작은 방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용도실 자체를 화장실 쪽으로 빼기 때문에 작은 방 구조가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옵션 자체를 보시게 되면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천정형 에어컨이 거실과 안방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어떤 수요층들,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임차인들 성향을 좀 보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여의도와도 가까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작은 오피스텔보다는 이렇게 투룸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작은 방 정도는 옷방이라든가 이 컴퓨터 방으로 쓰고 이 안방을 좀 넉넉하게 쓰는 그런 어떤 1인 가구의 어떤 그 수요층들도 그 전세라든가 월세를 내고 좀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예상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3억 85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가 전세가 같은 경우는 2억 7,500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도 상당히 좀 여유 있게 3,35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약 한 천에 한 9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어서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혼부부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그 여기랑 또 가깝고 직장인과도 연결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어떤 수요층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축으로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양천구 목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 꼭 하고 찾아가셔서 내 부동산의 답답한 부분들 해결책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3분기 오피스 매매 시장의 거래 금액이 4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었던 2분기보다 2배 이상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또 수급에 대한 예측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세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바라보시면서 숨어있는 알짜 투자처도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투자처 찾아가시는데 부동산 시그널이 계속 함께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언제든지 서울전화 02-2128-8504번 문의 전화 주셔서 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